영어 이름은 리즈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토론토 간호사의 삶이 어떤지, 작년에도 했었는데, 작년보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아는 게 조금 더 많아져서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서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우선은 간단한 제 소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저는 홍지문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간호학과를 다니신다면. 왜냐면 보통 되게 유명한 출판사이다 보니, 제가 홍지문하고 널스의 듀에서 이번에 출간한 앵클렉스 강의랑 교재를 올해 출간을 해서 지금 강의가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교재와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론토 제너럴 하스피럴 제 자랑은 아니고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UHN이 이제 캐나다에서는 1위의 병원에 있고 세계 3위의 병원에 있는 병원인데 그 중에서 이제 터너 제너럴 하스피럴의 Surgical Oncology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NRT라는 Nursing Resource Team이라고 해서 UHN 안에는 네 가지의 병원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병원을 전부 다 병동을 도는 리소스 서포트를 해주는 필요한 이제 인력이 부족한 곳에 가서 일을 하는 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 말쯤에 이제 서지컬 oncology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병동에는 이제 주로 네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gynae, urology, ENT, plastic에서 네 가지의 암 병동으로 그 서비스가 운영하고 있는 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 한국에서 있었을 때 이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보조연구원으로도 조금 근무를 했었고, 어,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네카 Your Collaborative 프로그램이 원래 있었어요. 지금 이제 아예 세네카 전담으로 4년제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욕대랑 콜라보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BSN 4년제 프로그램을 졸업을 했고, 그 전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에 온 케이스라서 프렌쇼 컬리지에서 따로 프리하우스라는 코र्스를 1년 과정을 졸업하고 이제 세네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프리일스 때부터 계속 하던 유튜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소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강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강의 오늘 얘기할 내용은 주로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캐나다에서 전반적으로 간호사로의 삶이 어떤지 장점과 단점을 분리해서 정리를 해봤고 두 번째는 캐나다 간호사의 근무 형태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정리해봤고요. 간단하게 캐나다 병원 시스템이랑 의료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한국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졸업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취업이 되는지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는 제가 사실 써니브룩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엑스터널로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실습으로는 뭐 마이클 게런 아니면 그 세인 마이클 이런 식으로 다른 병원에서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이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의 트레이닝을 기준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병원에서 신규를 트레이닝 시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어떤 병원을 근무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좀 기억에 남았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사는 부분에 있어 장점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우버를 타고 갔다. 그러면 보통 물어봐요. 너 여기서 일해? 너 하스피럴에서 일해? 그럼 너 널스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널스야 라고 하면 보통, 되게 좋은 아큐페이션을 가졌구나. 혹은 나는 널스들이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 직업이고, 너무 너희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돈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막 이렇게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너희가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어. 이런 얘기를 항상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존중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커리어의 기회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원 안에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에듀케이터라고 해서 유닛에서 우리 널스들을 교육해주는 에듀케이터라는 직업이 따로 있고요. 뭐 CNS라고 해서 Clinical Nurse Specialist라고 해서 아예 환자를 케어해주는 다 널스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오피스 잡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이런 경력을 계속 쌓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유닛의 매니저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냥 플로어 널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피스 잡으로도 갈 수 있는 커리어들이 있고 또 공부를 다양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뭐 마스터를 보통 이런 에듀케이터, CNS, 매니저 이런 거 다 보통 마스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리더십 부분으로 이제 마스터 하셔서 이런 쪽으로 커리어를 트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NP라고 해서 Nurse Practitioner라고 하거든요. PA랑 하는 게 조금 비슷한데, 여기는 PA도 다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마치고 이제 PA가 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MP 역시 마스터 과정에서 이제 MP 파스가 따로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MP를 할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뭐 Cardiology MP가 있을 수 있고 Pediatric MP가 있을 수 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는 쪽으로 또 MP 같은 걸 하셔서 뭐 prescription을 쓴다던가 보통 PA와 MP들이 하는 일들은 대부분 저희는 surgical unit 이제 외과 병동이다 보니 surgeon들이 OR에 들어갔을 때 환자를 퇴원시키는 뭐 educating 하는 건 아니면 discharge 노트를 쓴다거나 이제 프레스크립션 쓰는 그런 일들, 약간 GP들이 하는 그냥 일반 닥터들이 하는 일들을 보통 MP들이나 PA들이 많이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커리어도 다양하게 이제 하실 수 있고 또 공부도 또 다양하게 하실 수 있고 PhD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 장점은 직장이 좀 안정적인 편입니다. 물론 요새는 이제 풀타임으로 뭐 RN을 하기 좀 어려운 시대가 갑자기 요새 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RPN을 좀 더 많이 뽑는 시대가 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다른 병동에서 널스를 구합니다. 그래서 일을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또 그 안에서 좋고 나한테 맞는 유닛을 찾아서 그게 좀 까다로울 뿐이지 요새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잡을 못 구한다는 절대 아니고 만약에 내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거의 레이오프 될 일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릴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꽤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많이 보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work-life balance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이제 베케이션이나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릴 테지만 보통 이틀 일하고 이틀 쉬고 3일 일하고 뭐 이틀 쉬고 이런 게 이제 트래디셔널 스케줄이라고 스케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다른 애랑 바꿔서 제가 좀 몰아서 일하면 5일을 쭉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데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따가 스케줄할 때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조정하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닛 매니저에 따라서 역량이 다르지만 LOA라고 해서 돈을 안 받고 일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어프로브 해주면 이제 트래블 너싱을 한 달 동안 갔다 오는 널스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가족들이 급하게 이머전시가 생겨서 뭐 한 달 동안 한국을 가야 된다. 저한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이제 패밀리 이머전시 같은 경우는 한 달까지는 무급으로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좀 존중을 많이 받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무래도 다양한 환자 케이스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캐나다는 정말 다이버스하니까 인종이 정말 다양해요. 막 인도인, 중국인, 막 포르투갈 사람, 이탈리아 사람, 막, 그, 캐나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 커머빌리티, 그, 병도 너무 다양하고, 히스토리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환자의 케이스를 알게 되고 겪게 되는 것 같고, 그거 자체가 되게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좋은 근무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는, 그 헬스케어이 보통 커버가 돼서 돈을 안 내거든요. 보통 환자들이 그렇다 보니까 홈리스 그 분들이 많이 오세요 병원에. 그래서 수술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 중에 굉장히 난폭하신 분들 같은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보호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세큐리티를 바로 부를 수 있고 이제 찰스 너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환자를 남자 간호사한테 주거나 아니면 뭐 그 환자를 이제 얘기를 잘해서 리스테인을 하거나 그런 거를 조금 더 간호사를 많이 보호해주는 쪽인 것 같고 서플라이 같은 것도 이제 아껴 쓰기보다는 환자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고 아무래도 그 트래키한 면도 있어서 스캔하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다 약 같은 것도 다 각자 핸드폰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스캔하고 하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있어도 조금 더 편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몇몇 병원들은 아직도 페이퍼 채팅을 하지만 대부분은 다 스캔을 하고 컴퓨터로 채팅을 하고 그 약도 다 스캔을 해서 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래도 외국에 있기 때문에 오프일 때 해외여행을 가기가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미국도 가깝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스케줄 조정해서 왔다 갔다 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릴 건데 우선 업무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PSW라고 해서 간호조무사님이 한 명이거나 아니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헤드투토를 무조건 하고 그리고 차딩을 엄청 디테일하게 하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ENT 페이션트라고 해서 이제 입안에 있는 암을 제거하신 분들 많아서 식사를 못 하시거든요. 그럼 뭐 구강 오럴 케어까지 저희가 다 해야 되고 에어웨이 체크를 다 하고 그 랩 발유 체크하고 브리프 뭐 이 사람이 뭐 수별 받는지 안 받는지부터 시작해서 헤드투 막 걷는 것까지 같이 걷고 어세스를 너무 많은 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 강도가 굉장히 강한 편이고 몸이 많이 힘든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브리스 체인지도 그 기저귀 가는 것도 저희가 다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조금 업무 강도는 좀 많은 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책임이 조금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는 게, 예를 들면은, 뭐, 랩바이유에서 히모글로빈 레벨이 낮았어요. 근데 그걸 닥터도 놓치고 나도 놓치면 닥터도 문제고 저도 문제라서 저랑 뭐, 닥터랑 같이 인스레 리포트를 쓰고, 매니저랑 미팅을 하고, 이런 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다 저한테 책임이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채팅할 때도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고 채팅을 하는 편이고, 뭐, 환자의 블러드 프레셔를 낮은데 블러드 프레셔 메디케이션 줬다거나 아니면 뭐 내일 프로시저를 있는데 블러드 디너를 줬다거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삼기는 편이라서 그런 게 조금 더 스트레스가 많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나 싶어요. 특히 거기에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2시간 근무거든요. 저희는 대부분. 그래서 체력적으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게 보통 3일을 일하면 12시간이면 5시 반에 보통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도착해서 씻고 하면 9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병원, 보통 캐나다 병원은 급식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도시락을 쌀 시간이 없고 청소를 하거나 막 이 유니폼을 빨거나 왜냐면 유니폼을 주긴 하지만 보통 개인 스크럽을 다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개인 스크럽을 빨 시간조차 없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했던 영어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많이 해요. 왜냐면 닥터가 수시로 저희한테 물어보고 그냥 저희 뭐 서지컬 닥터, 서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컨설트를 넣으면 뭐 메디슨 닥터 뭐 내과 의사들이나 뭐 저기 thoracic 뭐 여러 가지 컨설트한 곳에서 연락이 저한테 다 오거든요. 거기에 막 엑스레이가 전화 오고, CT가 전화 오고, 패밀리한테 전화 오고, 그걸 제가 다 프라이머리 널스이기 때문에 제가 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못 알아들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막, 갑자기 밤에 전화해서, 뭐, patient's blood pressure went down to 60, 막 했는데, 뭐, 이거 체크했어요, 이거 체크했어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 다시 말해줄래? 다시 말해줄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화내는 사람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좀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은 향수병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까 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왜냐면 여기 애들도 다 가족하고 같이 사는 애들 많고 아빠가 데려다 주는 애들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지만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족하고 잘 일하고 여기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근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아까 다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12시간 근무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 보통은 대부분 데이 시프트는 7:15, 그러니까 7시 15분 혹은 7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7시 15분 혹은 오후 7시 반 이렇게 끝나고요. 나이트 시프트는 똑같이 오후 7시 15분에서 오전 7시 15분까지 이제 일을 하는 거고 이제 유닛 스타일마다 다르고 라인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유닛들이 약간 조금 칠한 유닛이다. 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이러면 7시 오시는 분들도 많고 7시 15분에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조금 약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보통 6시 반에까지 도착해서 이제 페이션트 히스토리 다 보고 이제 50분부터 리포트 받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브레이크 타임은 보통 데이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을 가고요. 그래서 30분을 처음에 가고 1시간을 이제 런치 브레이크를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반을 가는데 이제 가끔씩 유닛에 따라 다르고 이제 널스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어떤 시니어 널스들은 자기들끼리 3시간씩 갔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내가 커버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때 보통 진짜 잘 수 있고 잡니다. 엄청 바쁘지 않는 이상 나이트는 대부분 자는 것 같아요. 스케줄 형태는 어떻게 다르냐면 보통 저희는 이제 트래디셔널이라고 부르는데 4주 데이를 하고 2주 나이트를 해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보통 첫째 주가 만약에 월, 화, 금, 토, 일 데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이틀을 쉬고 그 다음 넘어가는 주에는 수, 목만 데이로 일을 하고 나머지 앞에 5일을 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트래디셔널 구성이 되어 있고 4주 데이를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주는 나이트를 일하고 왜냐면 나이트를 오래 일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근무를 하는 편이고요. fireman이라고 하는 아니면 waterfalls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day, night 근무를 하고 5일 쉬는 거예요. 근데 사실 5일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나이트에서 집에 돌아오는 날부터 하루거든요. 첫째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날은 하루 종일 자니까 4일 쉰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데이, 나잇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쉬시는 그런 스케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파이맨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따졌을 때 메이크업 시프트라고 해서 3시프트를 더 일을 추가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장단점이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트래디셔널 좀 더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파이어맨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휴가 형태를 말씀을 드리면 휴가는 보통 풀타임일 경우에는 1년에 3주를 쉴 수 있는데 그 외에 만약에 제가 트래디셔널 스케줄이다 그러면은 좀 더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stat holiday라는 게 주어져요. 그래서 stat holiday가 주어지면 이게 1년에 한 10시프트 정도 됐는데 그 10시프트 10개를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풀타임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일하면 6주에 한 번씩 하루를 쉬게 해줘요. 너무 많이 일을 해서. 그래서 그런 거 차이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주 풀타임 쉴 수 있고, 스tat 홀리데이를 쉴 수 있는데, 스tat의 단점은 30일 안에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닛에 따라서 어떤 유닛은 몰아서 쓰게도 해줘요. 그래서 베케이션처럼 아예 쓰게도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다 몰아서 쓰게 해주는 경우에, 막 나머지를 시프트를 빼고 막 9주까지 막 놀러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고요. 이 풀타임 3주는 신규 기준이라서 제가 알기로 연차가 쌓이면 이제 베케이션이 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이 뭐냐? 풀타임 같은 경우에는 2주에서 7일, 아까 말씀드린 7일을 근무하는 형태라서 5일이라고 첫째 주에, 두 번째 주에 이틀이라고 해서 2주에 7일이라는 근무로 구성이 돼 있고 보통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페이를 받기 때문에 그 마지막 주 목요일이나 수요일에 이제 페이를 받는 편이고요. 이런 풀타임도 이제 temporary 풀타임이 있고 permanent 풀타임이 있는데 permanent 풀타임은 이제 기간이 없이 그냥 계속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temporary full-time 같은 경우는 계약직이라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베네핏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part-time 같은 경우는 뭐냐? 2주에 4일 일할 수 있는 건데요. part-time이 있고 캐주얼이 있고 캐주얼은 스케줄이 없어요, 보통. 그래서 원하면 픽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따로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페이가 일정치 않겠죠. 하지만 만약에 누가 콜식을 했어요. 콜식을 해서 아프면 콜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빵꾸가 나잖아요. 근데 너무 쇼트한 경우에 보통
파트타임이나 캐주얼들이 픽업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서 인력을 유지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만약에 풀타임인데 너무 인력이 없어서 풀타임도 일을 하게 해주면 OT라고 해서 1.5배를 줘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추가로 일하는 거는 이제 돈을 1.5배를 받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간호사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양한 업무가 PSW가 없는 경우에 PSW까지 저희가 당연히 다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바이럴 사인 되고 뭐 헤드 투 토 어세스먼트를 다 하고 뭐 그 서비스에 따라서 다른데 뭐 ENT 같은 경우는 석션 기본으로 하고 그 오럴 케어, 뭐 트리 케어, 뭐 옥시즌 웬만한 하이플로우까지 저희 유닛은 다 조절하거든요. 유닛마다 약간 폴리시가 조금씩 달라요. 저희는 C베드도 저희가 제거하고 뭐 그 JP, 드레인 같은 것도 다 저희가 제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유닛마다 조금 다른데 그런 거 케어 이제 서비스마다 케어가 달라서 그런 케어를 다 저희가 하고 메디케이션 당연히 주고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옥시전이 너무 낮아진다거나 뭐 플랍이 상태가 죽은 것 같다던가 펄스가 안 느껴진다던가 이러면 다시 OR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정말 미세하게 관찰하고 이제 바로바로 레지던트한테 업데이트를 해줘서 이제 인터벤션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뭐 당연히 랩 발유 체크해서 알려줘야 되고 뭐 만약에 환자가 갑자기 3번 설사를 하셨어요. 그럼 저희는 바로 시디프 그 스톨 샘플 오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또 오더를 할 수 있게 그 디렉티브를 주셔서 그런 거 오더는 또 저희가 다 해요. 그래서 오더를 넣고 그 샘플까지 하고 랩에 보내는 것까지 그래서 그런 인터벤션 세세한 것까지도 저희가 다 합니다. 그리고 병동 이동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보통 아까 전에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인터널로 이동하는 게 되게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있는 유닛이 조금 헤비해서 좀 가벼운 유닛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저희 그 병원 안에 있는 다른 유닛을 지원해서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NRT에서 이제 지금 있는 유닛으로 인터널로 이동해 온 경우였고 보통 밖에서 받는 것보다 이렇게 안에서 이동하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닛에서도 한 3명 정도 벌써 ICU로 간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보통 그런 식으로 이동을 좀 자유롭게 하시는 것 같고 파트타임, 풀타임, 캐주얼 뭐 이렇게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파트타임이다 내가 그러면 여기서도 일하고 다른 데서도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2개를 조율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캐나다 의료 시스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국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물론 1차, 2차, 3차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1차가 조금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기는 패밀리 닥터이라고 해서 주치의처럼 본인의 그 가정과 나의 이제 를 관리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보통 있어요. 보통 내가 구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한테 가서 매번 진료를 받고 이제 나의 모든 메디컬 히스토리를 그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레퍼럴을 넣어서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막 진료도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통 패밀리 닥터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패밀리 닥터가 없다. 그러면 이제 아니면 패밀리 닥터이랑 컨택이 안 돼서 내가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될 때 이머전시를 가거나 혹은 워킹 클리닉이라고 해서 이게 한국 시스템하고 좀 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워킹 클리닉에서 그냥 가서 한참 기다려서 이제 진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 처방전을 받고 그래서 그런 워킹 클리닉이 있고 커뮤니티 헬스 센터 같은 게 있다고 해요. 저는 이건 한 번도 아직 못 봤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1차 이제 의료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있는 것들이 뭐 nurse general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한국 분들은 엄청 관심이 있을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만약에 P&D를 가실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병원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습에 갈 때 좀 더 대화를 잘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학교를 다닐 때 대화하기가 조금 힘들었고
일할 때 마찬가지로 뭐 그 환자 CAMH에서 왔대 이러면 기본적으로 왜 멘탈에 문제 있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왜냐면 CAMH가 이제 정신병원 같은 개념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아무래도 적응하시는데 좀 수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류가 뭐 그런 이런 전문 지역병원들이 있고 또 rehab, 뭐 long-term care라서 요양병원 좀 나눠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Toronto Rehab, 뭐 이런 Sinai Health, 뭐 그 이게 뭐냐면 UHN,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HN은 4개가 있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토론토 리합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리합이라고 해서 재활병원인데, 그래서 저희도 저희 환자 중에 태어나도 이 토론토 리합으로 트랜스fer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또 병원들끼리 뭉쳐 있는 게 있어서 그 병원들끼리도 서로 인터널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러면 내 연차가 그대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알아주시면 만약에 여기 오시고 나중에 취업하실 때는 조금 더 고민하실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리합이나 long-term care 같은 경우에는 PSW가 많고 왜냐하면 스테이블한 환자들인데 잘 못 움직이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PSW랑 RPN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3차들이 이제 말하는 것들이 저희가 아는 뭐 UHN 안에는 Toronto General, 그리고 Toronto Western, 뭐 Princess Margaret 이런 병원들이 있고요. 대부분 다운타운 하스피털인데 Toronto General은 뭐 이식 분야에 조금 더 유명한 편이고 Western 같은 경우는 뉴로에 조금 더 유명한 편이라 거기에 뉴로 ICU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 뭐 Sinai Health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만의 그 병원이 따로 있어요, 리합이. 그리고 써니브룩은 이 노스요크에 있는 호스피털인데 여기랑 세인트 마이클이 트라우마에 되게 유명한 병원이고 스카브로 헬스는 이제 스카브로에 있는 병원이고요. 또 되게 특이한 점이 시키즈라고 해서 소아과 전문 병원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근데 요거의 좀 특이한 점은 여기는 이제 그 너스 유니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스템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인 역할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제 보통 대부분은 아실 것 같은데 캐나다의 보통 유닛들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온 내용인데요. 그래서 MD는 다 아실 거예요. Medical Doctor. 그래서 의사하고 환자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하는 사람들 레지던트죠. 어텐딩 오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이제 PA라고 해서 Physician Assistant가 있거나 혹은 MP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바로 레지던트한테 연락하기도 하지만 PA가 있으면 PA한테 바로 연락하기도 해요. 그럼 보통 PA들이 prescription 같은 거 다 써주고 뭐 discharge summary 같은 걸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건 다 써주는데 만약에 저희가 뭐 컨펌을 할 게 있어서 뭐 이런 거 환자가 이런 거 물어보는데 알려줄래? 하면 얘가 그래? 그건 내가 닥터한테 다시 물어볼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한 번 더 컨펌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유닛마다 다른데 저희는 보통 에픽 챗이라고 해서 메시지를 다 그냥 바로바로 보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Registered RN 그리고 RPN이 있는데 한국 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RPN이 조무사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RPN도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RN, RPN 둘 다 간호사고 뭐 이제 NCLEX에서는 막 엄청 구별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실제로 일하는 필드에서는 엄청나게 구별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크리티컬한 페이션트 같은 경우 헤비한 페이션트는 아무래도 RN한테 좀 더 주려고 하는 편이고 혹은 ICU나 스텝다운 같은 이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곳에는 RN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일하는 데는 엄청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가능하면 이제 페이션트 어사이먼트를 줄 때 신규 저같이 이제 뉴비 애들하고 비슷한 어사이먼트를 갖는 게 RPN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RN 중에 조금 더 시니어들이 헤비한 어사이먼트를 많이 받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티션은 뭐냐면 영양사인데 영양사 이분들도 굉장히 페이셜 케어 관여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ENT 같은 저희 페이션트 같은 경우에 이제 오럴 서저리를 하면 못 드시니까 NG 튜브를 꽂으셔서 콧줄로 이제 음식을 드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를 어떤 피드를 줄 건지 다 확인을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게 영양사 분들이고 그분들이 다 의사랑 얘기를 해서 오더를 계속 바꾸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시는 게 다이어티션이고 디스차르지 할 때도 이분들이 다 그 서플라이를 그 환자 집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역할도 되게 많아서 저희랑도 굉장히 소통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PT, OT라고 해서 뭐 physiotherapist, occupational therapist 이렇게 같이 붙어서 다니시는데 physiotherapist도 여기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붙어서 다니시는데 환자를 뭐 걷고 운동시키고 이런 걸 다 하시고 이분들이 클리어 해주지 않으면 환자가 집에 갈 수 없어요. 특히 한 번 넘어진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이분들이 꼭 클리어 해줘서 이 사람은 집에 가서 혼자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클리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고 이분들도 항상 저희한테 와서 말을 많이 거느시는 분들 중에 하나고요. SLP라고 해서 Speech Language Pathologist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swallow study를 해서 환자가 잘 넘길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텍스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NG 튜브로 콧줄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걸 빼고 되게 소프트한 것부터 이제 드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런 걸 진짜 넘길 수 있는지 이게 폐로 들어가는 게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SLP가 하는 일이라서 이분들하고도 또 소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Radiology Technologist 같은 경우는 항상 전화가 저희한테 오고요. 왜냐면 환자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뭐 걸을 수 있는지, 스트레처로 가야 되는지, 휠체어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걸 항상 저희랑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랑 항상 전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닛 클럭이 뭐냐면 병원에 항상 유닛마다 유닛 클럭이라고 있어서 전화를 받아주고 그 알림을 해주는 분이 계세요. 왜냐면 콜벨을 정말 많이 누르시거든요, 환자들이. 그러면은 그게 다 방 이름이 떠요, 방 이름이. 그러면 그걸 받아서 뭐가 필요한지 듣고 전체 유닛 어나운스먼트를 해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필요한 게면 뭐 list to 413 bed 2 please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갈 수 있게 전화를 다 받아주시고 콜벨도 받아주시고 저희가 뭐 랩을 해서 뭐 blood draw 하면은 그것도 다 트랜스포트 해주시고 폴트라고 해서 이제 환자 뭐 이송할 때도 다 예약해주시고 이런 서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리고 찰지 널스는 수간호사분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찰지 트레이닝을 받으면 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찰지가 아니고 보통 찰지가 맨날 바뀌어요. 보통 오래 일한 시니어들이 차지 일을 정말 잘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보통 찰지 트레이닝 받은 경우에는 저희도 한 3, 4명 넘게 되는 것 같아서 매번 바꿔서 하시고 이분들이 하는 일은 외곽병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환자들이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찰지도 하시고 환자를 받으시는데 저희 같이 이제 좀 많이 크리티컬한 곳에는 특히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안 받으시고 페이션 무브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도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는 턴오버를 심해서 오늘 OR에서 받고 내일 퇴원시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뭐 그러니까 2명 퇴원, 2명 입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너무 바쁘고 파큐에서 전화 오고 이머지에서 전화 오고 하니까 그리고 막 닥터들도 서비스가 내기기 때문에 소통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벅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신에 찰지는 돈을 조금 4불 정도 더 받습니다. 시간도. 그 소셜 워크는 사회복지사 분들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요. 이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레퓨지들도 많기 때문에 집에 못 가시는, 그러니까 병원비를 못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 5회 커버가 안 되면 클리닉으로 못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퇴원을 해서도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막 펀드를 어디서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든 치료를 받게 다 방법을 찾아내시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환자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집이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집을 돌려보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소셜 워커가 어떤 걸 하셨냐면, 펀딩을 찾아가지고, 딥 클리닝을 해주는 사람 찾아서 그 환자 집을 다 청소를 해주고, 그 안전한 상태를 확인하고 퇴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까지 소셜 워커를 하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이제 PSW에서 간호조무사 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personal support, 뭐 washing부터 bed change, 뭐 bed sheet change부터 되게 많이 바쁘시거든요. 보통 그거에 따라 다른데 드레인까지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보통 그렇게 간호조무사 분들이 계십니다. 대신에 보통 없는 경우도 있고 한 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clinical extern이 요새 코비드 때 생겨난 건데 간호 학생들을 고용해서 이제 일을 하는 PSW처럼 이제 일을 시키는 경우인데 돈을 조금 더 적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 porter이라고 해서 환자를 이제 여기저기 데려가주는 이동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CNS 같은 게 이제 임상 전문 간호사 마스터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환자 교육을 하거나 뭐 프로토콜 짜거나 오피스 잡인데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운케어 너스라고 해서 환자가 좀 프레셔 어설이 심하다. 아니면 어스터미가 있어서 그걸 관리해 줄 때는 보통 운케어 레퍼럴 저희가 넣어서 그분들이 와셔서 직접 다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정말 많은 이 사람들과 다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이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런 단어들을 잘 몰랐고 이런 직종이 이렇게 다양한지 몰라서 적응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미리 알면 아무래도 일하실 때 적응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NCLEX RN이 이제 RN 과정 하시면 NCLEX RN을 패스하시는 거고 RPN 과정을 가시면 REXPN이라고 해서 다른 이제 자격증 시험을 패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정부 시험도 보시고 하셔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이제 CNO에 등록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CNO에 등록된 정식 직원이 아니 간호사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원할 때 직접 지원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보통 병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시거나 인디드 같은 데 들어가서 하시거나 하시는데 보통 엑스터널로는 근데 보통 하이어이 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 보통은 다 아는 사람의 레퍼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추천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저도 벌써 레퍼럴 2명 이상 시켜드렸는데 보통은 더 우선순위로 쳐요. 그렇게 추천으로 받은 사람들. 그래서 레주메랑 그 사람의 이제 그 CV를 받아서 제가 이제 넣으면 그분을 보통 인터뷰가 바로 잡히고 바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인퍼슨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줌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면접은 유닛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보통 매니저랑 보는 경우도 있고 매니저에 에듀케이터에 차지널스까지 같이 3명이서 1명을 인터뷰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마음에 들었다 하면 연락을 하셔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그럼 HR에서 따로 연락이 와서 immunization, CPR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했는지 그런 서류를 다 받으시고 이제 절차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 시작이 됩니다. 트레이닝이 좀 치사할 수 있는데 좀 달라요. temporary full-time의 경우에는 한 달만 트레이닝을 시켜주고요. NGG다. 그러니까 new grade인데 펀딩을 받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3달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permanent full-time인 경우는 3달을 많이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보통 트레이닝을 시작하는데 온라인으로도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ody nurse로 해가지고 그 유닛에서 일하는 시니어 널스랑 같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버디 시프트를 하는 거고 한 달에서 3달 동안 이 3개월은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돈은 똑같이 주되 콜식을 하면 식페이가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콜식을 하면은 식페이라고 해서 돈을 60%를 주거든요. 근데 그걸 안 주고 그러다가 이제 잘못한 경우에 3개월 안에는 이제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수습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지나면 이제 정식으로 등록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취업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방식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거는 병동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병원마다 다른데 보통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lecture training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널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막 RD 별의별 그냥 전체 모든 그 뉴 하이어들이 다 와서 이 lecture 트레이닝을 듣고 그 다음에 또 RN만 하는 거 RP만 이런 식으로 널스만 하는 트레이닝을 또 따로 듣고 그래서 줌으로 트레이닝을 좀 일주일 정도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퍼슨으로 가서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내 유닛에 있는 에듀케이터한테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래서 앉아서 막 8시간, 12시간 이런 식으로 3일 정도, 이틀 정도 서지컬 유닛이면 서지컬 유닛에 관련된 거, GIM이면 메디슨에 관련된 거, 트랜스플란트면 트랜스플란트 관련된 거, 이런 emergency situation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게 있고 이런 거를 알려주는 좀 구체적인 에듀케이터한테 트레이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닛에 가서 프리셉터를 붙여줘서 그 버디 널스랑 같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간호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실습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데 첫 번째는 쉐도잉을 보통 해서 그냥 따라다니고요. 두 번째는 한 환자나 2환자 정도 주고 혼자 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이제 맡고 세 번째는 이제 full assignment 주는 거예요. 제 환자 4명을 다 그 사람한테 하라고 하고 저는 이제 모니터링만 하고 지켜보고 그 사람 차팅만 체크하고 제대로 주는지만 확인하는 그런 형식으로 보통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기억에 남았던 일을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좀 수평적이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인 것 같아요. 저번에 말했듯이, 뭐, BSA 같은, 그니까 좀 막, 어그레시브한 환자 같은 경우가 있으면 도우를 되게 많이 해주는 편이고, 또, 예를 들면, 닥터랑 저희는 레지던트랑 채트를 진짜 많이 하는데, 뭐, 제가 뭐, 이런 부분, 노트를 봤는데, 컨설트를 한 다른 닥터가 뭐, 블러드디너를 홀드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제가 관리하는 환자의 메인 닥터가 홀드를 안 한 거죠. 근데 그런 걸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할 때, 뭐 이런 거 노트에 홀드라고 하는데 이거 안 해도 될까? 물어보면 보통 그쪽에서 굿 캐치라고 하면서 지금 홀드할게. 고마워. 이렇게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를 기대하고 그렇게 했을 때 고맙다고 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고 항상 저희의 의견을 물어보는 닥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수평적이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이라고 항상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되게 다양한 환자들이 있다. 종교부터 그 성별, 뭐 성적 취향뿐만 아니라 그거에 바탕된 히스토리, 뭐 HIV, 뭐 컨택에도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그런 환자들을 정말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환자 케이스를 겪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계속 말씀드렸던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안락사가 있어서 여기는 안락사가 있는 경우는 또 엄청나게 많은 의료진들을 인볼브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배우는 게 다양하고 좀 신기한 경험이지 않았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받는 질문들, 이제 초봉, 뭐 영주권, 생활비 이런 거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초봉은 보통 39불로 시작을 하고요. 연봉은 총 뭐 7만 5천 불에서 7만 8천 불에 이제 조금 더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되는데 뭐 세금, 연금, 보험료 제하면 그렇게 많이 남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뛰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헬스케어 직군이라서 따로 헬스케어 섹터가 있는데 요새 점수가 많이 올라서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렌트비는 원베드 같은 경우 보통 2,300에서 2,400불 정도 하고요. 많이 싸도 2,100불 정도 하는 것 같고, 인터넷 비용, 뭐 전기세 100불에서 150불, 200불 안쪽으로 하는 것 같고, 지하철은 100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 보는 것들은 생각보다 엄청 비싸진 않은데, 외식을 하면 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게 비싸고, 치킨 한 마리가 주문하려면 50불은 기본으로 드는 것 같아요. 복지는 뭐 웬만한 기본 병원비는 다 5힙으로 3개월 수습 기간이 지나면 이제 5힙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건 다 커버가 되는데 뭐 약이라던가 아니면 도수 치료, 마사지, 뭐 안경, 뭐 신발, 얼서렉스라고 해서 발 보호해주는 신발, 뭐 이런 것들은 보험에서 커버를 굉장히 많이 해주기 때문에 물리치료도 커버가 무제한인데 한 번 갈 때마다 100불 정도씩 커버를 받거든요. 그런 복지가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